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또 시신 9구가 발견됐습니다. 황급히 퇴각하던 러시아군이 미처 안매장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Зараз проводиться огляд місця події, огляд тіл, які були загинули місцеві жителі під час окупації російськими військами міста Буча.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이런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 5,600여 건에 이릅니다.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등 동부 지역으로 병력을 집결하며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KA-52 공격용 헬기가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 행렬과 방공부대를 타격하고 무인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군 수송 차량을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는 유럽 전체라면서 서방 세계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Бо російська агресія не мала на меті обмежуватись лише однією Україною, лише руйнацією нашої свободи і нашого життя. Увесь європейський проект – ось мішень дл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이에 따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이고 사정거리가 긴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get Ukraine the weapons it needs to beat back the Russians, to stop them from taking more cities and towns where they commit these crimes, and also to squeeze the Russian economy to increase the pressure and the costs on Vladimir Putin and the Kreml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이런 가운데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하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나토 가입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동서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부서진 탱크를 수리하는 우크라이나 예비군들. 우크라이나 군대를 표시하기 위해 팔에 파란색 테이프도 감았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비군들은 최전선에 합류하기 위해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Раритет не раритет, главное, чтобы работал. В наших руках работает все, даже палка стрелять будет. Поэтому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доступное вооружение, которое на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 принципе. 러시아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지휘할 야전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민간인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세를 뒤집은 전력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돈바스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의 위성 사진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도시 한 곳을 점령하지 못한 러시아는 대규모 공격을 위해 동쪽으로 군대를 집결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장악에 나서면서 제2도시 하르키우는 하루 50여 차례나 공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Получила по голове и волной меня отбросила. Провалилась лестница, повыбивала окна, двери. 유럽 정보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9일 과시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로 대통령 대국민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고야 말겠다는 푸틴과 이를 저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부딪히며 돈바스 지역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투가 예상됩니다. 존슨 총리가 현지 시각 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존슨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키이우 거리를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돌아보며 시민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Ukrainians have shown the courage of a lion, but you, Volodymyr, have given the roar of that lion. 존슨 총리는 120대의 장갑차와 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금 5억 달러를 추가로 보장해 영국의 총 대출 보증을 최대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등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존슨 총리에게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Рішучої, вагомої, постійної підтримки України з боку Великої Британії. І ми це цінуємо, і ми завжди будемо це пам'ятати.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국 의회에 화상연설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유럽 지도자들은 직접 회담을 위해 키이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정상들의 방문에 이어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도 이날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고성은 여전히 주의를 위협하지만 의사는 수술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수술의 방식입니다. Все закрытые окна, абсолютно спущенные все жалюзи. Так как мы работаем на 4-м этаже, то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осколками может повредить, собственно, и нас, и пациента крайне высока. А чтобы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немножко разгрузиться,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это тяжелый рок, во второй это джаз. И музыка погромч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было на фоне этих всех взрывов, чтобы рефлекторно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подрагиваний рук. Наверное, сейчас уже мы привыкли. 처음 며칠은 지하라면 안전할까 환자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한 곳 안전한 데가 없어진 지금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삽니다. 또 처음에는 꼭 필요한 수술 몇 개 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긴 전쟁의 공포 속에 이웃 냄새가 그리워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하르키우의 병원입니다. Это было ужасно. Мы на переднем фронте были, когда я увидел, что дальше оставаться невозможно. Нас приютила Ольга Владимировна. Я говорю нас, потому что я не один здесь. У меня питомец здесь, мой кот Парамон. Вот так вот и спасаемся здесь. Туда не появляемся. Там очень опасно. 그러다 보니 불 꺼진 병원의 복도는 의사와 환자가 어울려 사는 삶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의 병원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격의 목표 가운데 한 곳이 병원이 되면서 많은 의사와 환자가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오히려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행여 꺼질세라 조심스럽게 촛불 하나하나를 켜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전쟁으로 참혹하게 죽어간 이웃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중앙광장에는 이런 정성이 모여 우크라이나 지도 모양의 촛불이 불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공습 첫날, 잠옷바람으로 황급히 키이우를 떠난 스쿨로바 씨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So we want just to pray for their soul, and at the same time we want to pray for Ukraine. We hope that our nation 추모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실향민이 됐습니다. 낯선 곳에서 앞길이 막막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Кожен з нас, українець, розуміє, наскільки дорога для нас ця держава, наскільки дорога наша земля, наша країна, і ми готові захищати. Ми, львів'яни, не розуміємо ще.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한 눈물의 장례식도 열렸습니다. 사진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집중된 마리우폴과 부차, 브로단카 등은 여전히 추모회나 장례식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혀 구조되지 못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달 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보잉 737기입니다. 거대한 기체에 까만색 코가 튀어나온 듯한 독특한 모습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이른바 A사 레이더를 시험하기 위해 탑재한 겁니다. 전투기 탑재 전에 다양한 클로트 환경에서 성능 검증하고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 항공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에 눈이 될 A사 레이더는 소형 송수신 모듈 1000여 개가 전자빔을 쏴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목표물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는 육상과 해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2년 뒤 첫 인도되는 해군 차기 호위함을 시작으로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는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돼 대공, 대함 작전 능력이 전방위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 체계에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 중인 A사 레이더가 육해공군에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의 탐지와 방어 능력은 한층 더 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에 조금 못 미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오는 6월 15일 2차 발사에 나서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진짜 초소형 위성 4개가 실려 있습니다. 무게가 각각 3kg대인 초소형 위성은 서울대와 연세대, 카이스트, 조선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구를 관측하거나 대기, 미세먼지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카메라를 활용해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제 백두산의 어떤 천지의 분화 징후 관측이나 한반도의 도심이나 해양 지역의 다양한 타겟에 대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발사 당일 성능 검증 위성 아래에는 1.3톤 무게의 가짜 위성이 붙어 발사됩니다. 1차 발사 때 실렸던 가짜 위성의 무게 1.5톤과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발사체의 성능 검증이 목적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궤도 투입 능력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거 하나는 연료 전지, 그리고 CMG라고 부르는 제어 모멘텀 자이로, 그리고 S밴드 안테나, 이 세 가지 기술들을 제작을 해서 우주 공간상에서 잘 동작하는지를. 누리호가 발사되면 성능 검증 위성은 600에서 800km 높이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4개의 초소형 위성이 튕겨나와 각각 우주 궤도에 진입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3단 엔진의 문제로 1차 발사에 실패했던 누리호. 이제 2달여 뒤면 우리 땅에서 자체 개발한 로켓이 우리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민들이 주문한 식료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배달은 정문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방역요원들이 일일이 문 앞까지 갖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에 비해 배송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식료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주일의 격리 기간 동안 주민위원회가 주는 채소 몇 가지만 받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예고 없이 격리를 당한 현지 유학생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기구도 없는 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일부 유학생들은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배송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물건은 있는데 배송이 안 되는 상황이라 주민들끼리 물무교환으로 요리해먹는 사람이랑 라면이랑 이런 것들도 바꾸고 물이나 음료랑도 바꾸고. 상하이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나섰지만 도시 전체가 봉쇄돼 꼼짝도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격리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더 불안합니다. 대다수 분들 학생 입장을 들어보면 식량, 물,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다. 이 문제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하이의 한국인 유학생은 2천여 명, 이 중 약 300명이 자취를 하면서 나홀로 격리를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하이 유학생들을 국내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 하르주, 울긋불긋 양귀비꽃이 가득한 들판에서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귀비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작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는 양귀비를 재배할 수 없다는 것. 아프간 집권 탈레반이
아편 등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재배를 전격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마약의 생산이나 운반, 복용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탈레반은 당장 올해 추수된 양귀비조차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의 연간 아편 관련 수익 규모는 최대 3조 3천억 원,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8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도 최고 지도자의 포고령까지 앞세워 본격적으로 마약 단속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결된 해외 자산의 해제와 원조 등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것입니다. 관건은 농민들에게 대체 작물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 아프간 정부는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Les épisodes de gel de début avril sont normaux. Ce qui est moins normal, c'est le fait d'avoir de la végétation déjà développée à cette période-là. Donc là, ça fait depuis 2016, ça fait trois grosses... Tout le monde est tendu puisque après la très faible récolte 21, on s'attendait à faire quelque chose d'au moins normal. Là, en 2 nuits, tout tombe à plat, donc c'est vrai que les hommes sont un petit peu tendus, quoi. Voilà. Dans l'organisme, la Chambre d'agriculture, on essaye d'aider vachement les viticulteurs sur tout ce qui est changement climatique et évolution de pratiques vis-à-vis de ça. Mais c'est vrai qu'avec les années qu'on a, depuis 2020, entre sécheresse et gel, là, je pense que les prises de conscience vont se faire. Mais oui, honnêtement, là, dans les années précédentes, il y avait une forme de déni. Ils n'étaient pas encore... tout le monde n'en prenait pas du tout conscience. Hein. Mais là ça se voit clairement. 보랏빛으로 둘러싸인 무대에 BTS 노래와 함께 멤버들의 영상이 공개되자 도시 전체가 떠내려갈 듯 함성이 터집니다. 곧이어 등장한 BTS. 멤버들이 뜨거운 함성을 재촉하자 팬들은 뜨겁게 화답합니다. 지난해 말 LA와 지난달 서울에 이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무대입니다.
4번 진행되는 콘서트는 한 자리도 남기지 않고 매진돼 또 한 번 BTS의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공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멤버들은 2년 연속 고배를 마신 그래미상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크게 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못 받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깔끔했습니다. 네, 저희도 다 인정했고 그래도 눈물은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참을 수 없는 거니까. 네. 하지만 콘서트를 찾은 팬들의 사랑은 수상 여부와 상관없었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라스베이거스의 봄볕에도 팬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We're excited. Super excited. They're gonna put on a good show. We know definitely. 특히 콘서트장 주변엔 한국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BTS가 입고 나왔던 한복을 입은 채 사진을 찍고 멤버들이 즐겨 먹는 매운맛 라면과 한국 휴대전화 부스에 줄을 섭니다. Previous videos, yeah, like their run episodes, like I thought it was so cool when they were able to show off their culture like that. 전 세계를 뒤흔든 BTS의 열풍이 우리 문화 전반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 요즘 이 말을 가장 잘 증명하는 건 16년 만에 돌아온 포켓몬빵입니다. 떼었다 붙이는 스티커 띠부실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 샤넬 가방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한 3군데 들려요. 부탁을 하는데 사장님도 없어서 못 줘요. 2000년대 초 미니 홈피와 일촌맺기로 국민 메신저였던 토종 SNS 싸이월드의 부활도 반갑습니다. 여기에 2000년대 이른바 Y2K 패션인 배꼽 뒤의 골반 바지도 2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크롭톱의 로우라이즈 팬츠로 배를 훤히 드러내 그러다 배앓이 한다며 배앓이 패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세기말 감성을 담아낸 드라마 25, 21도 복고 열풍을 타고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IMF인지 뭔지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를 중심으로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 이들이 느끼는 팍팍한 일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어른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아이일 때의 그 감성에 빠져보고 싶다. 불황일수록 그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과거에 행복했던 때, 철없었던 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크다. 또 종말과 새천년 사이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던 시대와 지금의 코로나19 시기가 닮았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커다란 카세트 테이프가 캔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용 헤드셋과 휴대전화, USB, 그리고 가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용품과 도구를 특유의 검은 윤곽선에 선명하고 대담한 색깔로 면을 채우는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야구공을 비롯해 축구, 농구, 럭비 등 온갖 종류의 공 그림도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스크와 소독액, 노트북은 격리가 필수적인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의 단면입니다. 우산과 스마트폰, 전구를 수직으로 그려낸 작품은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는 이의 상상력으로 채워집니다. I don't make the objects. I make images of the objects. My interest is in the object and its representation. I'm not just interested in the objects, but I'm interested in the possibility of their representation. 영국 개념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첫 회고전인 서울 전시에서 개인 최대 규모로 150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로비를 채운 대형 월페이퍼 작품과 디지털 자화상도 만들었습니다. 스위스 유명 작가 우고 론디노네는 새로운 느낌의 대형 조각을 선보였습니다. 과감한 단색을 칠한 3m에 가까운 청동 조각품 중 둘은 수녀, 셋은 수도승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종교적인 의미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주문합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전시장을 거닐어 다니면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의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섬세한 지휘 아래 전시장의 공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는 순간의 노을을 3가지 색으로만 그린 소품 메티턱 연작은 부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부쩍 늘어난 해외 작가들의 국내 전시가 미술시장 호황에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